땡큐. 근데 이게 그냥 그걸로 나눈 거. 자, 이번에는 이제 뭐 앞에 배웠던 개념들을 가지고 미적에서 결정하는 문제인데요. 워낙 익숙한 문제니까 가볍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수렴하기 2로서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아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A는 반드시 0이 돼야 되겠고, B는 3분의 B가 2가 돼야 되니까 B는 얼마? 6이 돼야 됩니다. 라고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자, 무리수로 나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항만 보면 되고, 분모의 최고차는 1차, 분자에도 최고차가 1차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분모는 1이 될 거고 분자는 1 플러스 A가 될 테니까 얘가 10이니까 A는 얼마? 9라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네. 요 부분은 선생님이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갈게요. 어떻게 했었습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봤을 때 유리화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기억납니까? 네, 전부 다 우리가 유리화를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 것만 빼고 유리화를 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녀석들을 좀 할 거예요. 네. 유리화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네. 자, 일단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금 식이 불편한 이유가 루트가 거슬려서 불편한 거거든요. 만약에 근데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1이 있었다면은 루트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플러스 1이 있었다라면은 참 문제가 편해질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플러스 1이 없네요. 자, 나는 너희들이 연습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 할 때는 특히나 더 그러셔야 돼요. 이게 플러스 1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1 때문에 이게 너무 복잡해져. 1이 없어가지고. 맞죠? 근데 1 넣어도 돼요. 뭐 그런데요. 플러스 1을 넣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데요. 믿어도 됩니까? 일단은 넣어도 된대요. 넣어버리면 만약에 일단 근다고 하자. 일단 한번 근다고 할게요. 그러면 분모가 뭐가 되고 n 플러스 1 빼기 n 마이너스 되는 거 맞니? 분의 2니까 분모가 1 되는데요. 답이 1인가? 네, 맞대요. 이래도 되는 것만 이래도 됩니까, 선생님? 이게 가능한 겁니까? 1만 됩니까, 그러면? 아니, 2 넣어도 돼요. 3 넣어도 되고 4 넣어도 되고 임의의 상수를 넣어도 값은 달라지지 않아요. 임의의 상수를 넣는데 이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상수는 얘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숫자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숫자를 적당히 집어넣어서 근호를 제거하면은 문제가 쉽게 풀린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다 설명해 줄 거야. 왜 그렇게 되는지. 봐. 근데 일단은 한번 써먹어 보려고.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여기에서는 상수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이 일을 없애도 되잖아요? 없애도 되죠,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루트 n 빼기 루트 n이 뭐가 되어버려? 0. 맞지? 그 여기는 앞에는 루트 n이니까 무한대지. 무한대 곱하기 0꼴이야. 왜냐면 여기 엄밀하게 말하면 0은 아니거든. 무한소거든. 무한대 곱하기 0꼴이니까 얘는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루트가 있는 것들을 해결할 때에는 근호 안에 있는 식을 무조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러려면은 저기에 있는 루트 n을 뭐 하면 되냐면 분배해주면 됩니다. 루트 n을 분배해주면 돼. 얘를 분배하면 루트 n 제곱에 플러스 n이 되고 마이너스 루트 n 제곱에 마이너스 n이 돼요. 맞아요? 근데 이거 만들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 유리화 시켜야 되는데 아니 아까 그냥 막 안 하고 어떻게 하던데. 네, 유리화를 하지 않고 푸는 방법은 적당한 상수를 더해서 완전 적식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얼마를 더하면 되니? 이쪽도? 그럼 앞에 있는 식이 뭐가 되냐면 n 더하기 2분의 1 뒤에 있는 식은 n-2분의 1이 되어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얼마? 1 되어버리죠. 이해됐어요? 아, 이렇게 풀어도 된대요. 이것도요. 그렇게 풀어도 된대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루트는. 근데 이거는 왠지 조금 불편하긴 하네. 뭔가 상수가 예쁘지 않아 보이니까. 선생님이 이럴 때 쓰는 방법은요. 무조건 선생님은 최고창의 계수인 4를 밖으로 끄집어 내버려요. 밖으로 끄집어 내면 얘가 어떻게 되니? 이 식이 2배의 루트 n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 4분의 3n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수항은 사실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당히 맞춰주면 되니까요.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을 때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n-4분의 3의 절반을 쓰면 되죠. 이거 얼마? 8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부분이. 그래서 마이너스 2n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2n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오케이. 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동안에가 n 플러스 1까지 합 얘는 2분의 1의 n에 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최고차만 보는 거 아니에요. 얘는 2분의 1의 n에 잘못 썼구나. 이 친구는 2분의 1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얘는 2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이 될 테니까요. 네. 루트 2분의 1 밖으로 빼시고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n제곱 플러스 2분의 1n 이렇게 나타내서 아까처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것만 보고 완전 제곱식 바꾸시면 됩니다. 저 3의 뭐?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해되니? 상수항은 무시하시고 n제곱 플러스 3n 뒤에 뭐 절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쓸 수 있는데 그냥 바로 가도 되죠. 이 친구의 절반을 쓰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2분의 1의 절반이면 되니까 n 플러스 얼마?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루트 2분의 1 뺐는데 2분의 1부터요? 어디가 붙었죠? 아, 대답이요. 2분의 1 욕심쟁이네. 또 넣으려고. 쏘리? 플러스 2분의 1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n 플러스 2분의 3에서 n 플러스 2분의 1을 빼니까 n은 당연히 사라지게 되고 2분의 3 빼기 2분의 1이니까 1이 되어서 정답은 루트 2분의 1이 되겠네요. 오케이? 네. 그렇다면은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극한의 성질들, 극한의 뭐랄까, 극한만의 이런 그런 특징 때문인데요.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목적지. 극한은 나는 결국에는 뭐가 되어갈 것인가.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나중에 뭐 하고 살 것 같나? 나는 뭐 하지 결국에? 이 친구는 뭐가 될까를 생각하는 건데 y는 루트 x를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x에다가 1 대입하고 그냥 적당히 표현하겠습니다.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쭉 대입해 볼게요. 5 대입하고 1 대입하면 얘가 높이값이 얼마냐면 1이 되고 얘는 루트 2가 되고 얘는 루트 3이 되고 얘는 루트 4가 되고 얘는 루트 5가 되고 이렇게요. 자, 루트 5가 되고 이렇게 네. 뭐를 느끼면 되냐면 여기는 루트 0이겠죠? 루트 0과 루트 1 사이의 간격하고요. 루트 1과 루트 2 사이의 간격하고 루트 2와 루트 3 사이의 간격, 이 간격이 점점점 작아지죠. 점점점 작아져. 왜냐면은 이 기울기가 완만해지니까. 그러면 그러다가 이 값이 n 값이 충분히 커지면 분명히 얘는 올라가는 그래프이겠지만 충분히 크면 이 목적 이것이 저 계속해서 뭐예요? 기울기가 죽어갈 거야. 그치? n이 충분히 커지면 분명히 이 기울기는 점점 작아져가요. 이렇게. 맞나요? 그리고 이것의 목적지가 어떻게 돼? 이 기울기의 목적지가 0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 기울기는 최종적으로 기울기가 0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어. 기울기의 극한이 0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내가 n을 대입하나 n보다 1 큰 수를 대입하나 그 함수 값의 차이는 거의 없어지는 거지. 루트 n이나 루트 n 플러스 1이나 거의 같아지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 값은 같아지게 돼요. 목적지가 같으니까. 여기가 10칸을 앞으로 가면 달라질까요? 뭐야? 평행선인데 결국에는 똑같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적당한 상수를 어떤 상수를 더하더라도 이 값은 결국에는 같아질 거라는 거야. 여기 어떤 식 f에 n이 들어갔을 때의 값이나 그 fn에서 a를 더한 것의 값이나 결국에는 극한값으로서는 같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수 루트 안에는 상수에 한해서 n에 관한 식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같이 커져 버리니까. 상수에 한해서 극한값이 서로 같아진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됐나요? 그래서 적당한 상수를 근호 안에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많이 하지는 않을게요. 연습을 좀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쌤이 풀긴 했지만 아니 잠깐만요. 이거부터 할게요. 미안해. 요거부터 할게. 이 친구 봐볼까요? 1번을 간단하게 하려면 이 값은 뭐가 돼? 없애버릴 수 있지. 그럼 루트 n 빼기 루트 n이 되니까 결국에 얘는 얼마가 돼? 0으로 수렴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무리함수에다가 n을 대입하는 n 플러스 3을 대입하는 이 차이가 처음에는 유한한 처음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오다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차이가 점점 작아져서 뭐가 되는 거야?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 말이야 지금 이거는. 되니? 얘는 이 값도 그러면은 쌤 0이겠네요? 0 빼기 0 맞아. 이 값도 0이겠네요? 0 빼기 0 0분의 0 꼴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문제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호를 없애야 되는데 근호를 없애는 방법은 이 안에 있는 식을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것이 있고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2차가 돼야 되니까 분자 분모에 루트 n을 곱해서 식을 정리해요. 루트 n을 곱하면 분자가 루트 n 제곱에 플러스 2n 마이너스 루트 n 제곱에 플러스 n 됐니? 분모는 n 제곱에 플러스 n 제곱 이렇게 쓸게요. 됐나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적당한 상수를 살짝 주인 모르게 조심 살짝 끼워넣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끄집어 내버리지. 요 친구는 얼마가 되고 이제 분자를 보면 분자가 n 플러스 1이 되고 뒤에는 n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n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n이 되고 결국에는 분모 2분의 1 남고 분자도 2분의 1 남아서 정답은 1 이렇게. 근데 이거 너는 상수항이 안 같아도 상관없는데. 위아래 넣는 거야? 아무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1, 100, 1000 아무거나 넣으면 돼. 다 다르게. 그 0분의 0꼴이니까 얘도 높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성립합니다. 근데 굉장히 귀찮겠죠? 네. 자, 두 번째. 요거를 보시면, 얘를 보시면, 원래는 n세제곱 묶어서 가야겠지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가시면 됩니다. n제곱이 커지는 속도 이거. n의 세제곱이 커지는 속도 이거. 아, 커지는 속도가 뒤에 있는 아이가 훨씬 더 빨리 커지기 때문에 얘는 얼마로 발산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바로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4문제, 5문제. 뒤에다 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십시오. 잘 안 되시면 도와드릴게요. 어서와, 지우야. 잘 잤어? 루테인 정리해가지고 2차 시간 갑니다. 이거는 한 번만 다시.
잘 됐나요? 네. 정답은 1번이 아까 마이너스 4분의 3, 2번의 정답은 1, 3번의 정답은 무한대, 4번의 정답은 1이었습니다. 14번은 아까 정답이 1이었고요. 14번도. 루트 2분의 1이었고. 됐나요? 자, 오늘은 실시간이니까 천천히 할게요. 네. 지우 왔으니까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네. 참아보자. 오늘 정말 역대급 결석이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야, 이게 아까 한 수업 시작하고 10분까지 한 명밖에 한 명밖에 없었어. 아니, 새로운 친구 한 명밖에 없었어. 아 진짜요? 그리고 한 명씩 쌓여가지고 됐어요 지금. 시험 끝나고 그래.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솔직히 다음 주가 네. 학원 휴무일이 없었으면 오늘 하루 정도 쉬게끔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 다음 주도 쉬는 날 있어서. 그럼 내일도 학원 나와요? 네, 내일도 있어요. 1시에 나와요. 네? 내일 1시에 나와요? 내일 1시. 네. 내일 기출관 그거 없어요? 내일 말고 그 화요일 날 해요. 아 화요일 날. 네, 수원 기출 이번 주는 그러니까 조금 약간 그 네? 방학 시간표는 1월 5일부터거든요. 화요일에 학교 가지 않나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약간 변칙적으로 맞아, 맞아. 쌤이 수업을 임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네. 수원 기출 이 다음 수업 수원 기출은 화요일 밤 10시 한 너희들 학교 끝나고 와야 되니까 네. 10시 한 20분 정도 와야 될 것 같고 네. 지우도 이거를 일단 화요일 날 이렇게 돼요. 다음 주만 이렇게 밤에 해요. 네. 다음 주만 밤에 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야자를 안 하는 시간 날짜로 만들어 가지고 쌤 그때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 거기 방학을 해버리면은 방학 스케줄에서는 이제 요렇게 수원 기출이 월요일 금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로 바뀌게 되고 이 시간 안에 자기 다른 학원 시간에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돼. 네. 이거 쌤 푸사야 푸사 안 써놨네. 쌤 이번 주 주간 테스트 없죠? 네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근데 방학 때 주간 테스트 없지 않아요? 네 없어요. 미적분은 그러면은 저렇게 하는 거 파우터 하는 거예요? 네네네. 방학도 몇 시요? 여기 위에 있는 게 수학의 바이 이게 한 번 한 친구들 수학의 바이블이랑 바이블 밥으로 하는 게 한 번 한 친구들 또는 반번 이상 한 친구들 여기가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 네. 화요일 목요일은 7시부터 9시 토요일이 5시부터 7시 그럼 저희 나래 거죠? 처음 하면 안 했고 네. 개념물 RPM 처음 한 친구들 한 번이라도 한 친구들은 위에서 또 화장 없어요? 까먹었지. 네. 여튼 위에는 쌤이 수업하고 밑에는 부원장님이 수업하십니다. 그리고 네. 수험 너무 기출관이에요? 네, 수원 기출은 주위에요. 월요일과 금요일날 7시부터 9시까지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여기 이렇게 책이 있어. 네, 변칙적으로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방학선인데 수업을 저걸 시작을 해야 돼서요. 이게 문과로 갈라지는 친구들이 수업 들을 게 없어가지고 수업을 해야 돼서 이번 주는 오늘 아침에 11시에 첫 수업을 했고요. 조금밖에 안 했습니다. 지수 부분. 그리고 원래는 내일 11시부터 1시까지 해야 되는데 내일 쌤이 아직 시험이 남은 친구 보충을 좀 하니라고 그 시간에 네, 아직 남은 학교가 있어요.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도 있어요. 네, 거의. 중학년고. 네. 그리고 약간 저번 비하고 그러니까 저건 비하는 네. 느낌. 중학년고 화요일 날 끝나요. 그리고 다음 주 그래서 수원 기출이 이 다음 수업은 네. 다음 주 화요일 날이에요. 아. 가영이 하냐 안 하니? 수원 기출? 아까도 있죠? 아니 여기다 안 써놔가지고 확실하도 가영이 한 번 더 오늘 쓰라고 11시에 잔소리하는 거야. 일어났대요. 11시에 일어났대요. 알았어. 아니 쓰라고 잔소리하는 거야. 아니야 중간에 11시 안 일어났어. 아니야, 가영이 11시 일어났어. 가영이 나한테 톡도 보냈어. 원래 11시에 맞아. 오려고 했는데 늦잠 자느라고 했다고. 네. 그렇게 보냈는데 10시 반이 아니 근데 거기다가 한 번 더 이름 남겨달라고 내가 잔소리하는 거야. 네. 하여튼 내가 그래야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또 공지를 하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원 재밌어요? 아 너무 재밌다. 네. 미적분보다는 과연 그럴까요? 내가 봤을 때 미적분이 훨씬 더 쉬운데.
왜요? 네. 농담이에요. 무조건 어렵죠. 자, 가봅시다. 자, 이거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뒤에다가 절반의 제곱 4분의 a의 제곱을 더해주면 이 친구는 n 플러스 얼마가 되고 2분의 a가 될 거고 뒤에는 그냥 1을 여기서 삭제를 시켜야겠네요. 그냥 n이 되겠네요. 이 값이 얼마? 3이에요. 그러므로 a는 6이라고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네. 네, 첫 시간이니까 천천히 아래에 있는 문제들도 다 따박따박 보면서 가겠습니다. 요거 볼까요? 요 친구는 상수항을 보지 마세요. 그냥 이거 절반이에요, 무조건. 네. 절반이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n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이 될 테니까 이렇게 돼야겠지. 네. 그리고 여기 b는요, 결정이 됐습니다. 무조건 빼기 여기가 n이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쵸? 여기가 만약에 2n이면 수렴할 수 있니? 3n이면 안 되죠. 네. n이 무조건 사라져야 되니까 n의 개수는 무조건 앞에 있는 숫자가 똑같아야겠지. 무조건 똑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b는 숫자가 뭐가 돼야 돼? 무조건 b는 1 돼야 돼. 그래서 b 같은 거는 고민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1이고 플러스 2n이야. 그러니까 n제곱에 플러스 2n이니까 여기는 n 플러스 1이 돼야겠네요. 이해되나요? n은 무조건 사라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수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분의 a가 4가 되니까 a는 8, b는 1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정리하면은 뒤에 상수항 고민하지 말고 그냥 얘는 n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이 되더라. 오케이? 마이너스 n분의 1. 그러므로 이 값은 분모가 2분의 a, 분자는 1인데 얘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입니다. 하고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됐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극한값을 알려주고 리미트 an을 구하시오. 리미트 an 값이 존재하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겠죠? 얘를 알파라고 놓고 문제를 푸시면 바로 나오겠네요. 리미트가 an을 땅땅 때리면 이 an이 뭐로 바뀌어요? 알파로 바뀌니까 얘는 그냥 2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5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3이 된다 라고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곱해주면 알파 더하기 5는 6알파 플러스 3이 될 테니까 5알파가 얼마? 2. 알파는 몇 분의 몇? 5분의 2입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수투에서도 많이 봤던 형태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래쪽에 극한 문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수투에서 많이 봤던 형태입니다. 1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번에서는 nan에 대한 극한값을 알고 있잖아요. nan의 극한값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짝을 지어야 됩니다. nan으로. an은 n을 붙여주면 되겠네요. n을 붙여주면. 그러니까 n을 붙여주려면 분자 분모를 뭐로 나눠주면 좋겠니? n제곱으로 나누면 좋지 않겠니? 네. n제곱 나누면 3의 플러스 여기가 n분의 2가 되고 여기는 nan이 됩니다. 야, 이제 비로소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배가 가능해요. 너는 얼마로 수렴하고 5로 수렴하고 너는 얼마로 수렴하니? 0으로 수렴하니까 얘는 몇 분의 몇이 돼요? 5분의 3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어렵지 않아. 지금 수투하고 거의 비슷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사실 고민될 게 없습니다. 계수관계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샌드위치 정리 있죠? 샌드위치 정리 그 친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 단원에서도 당연하게 성립하는 겁니다. 샌드위치 정리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AN이라는 친구가 n분의 1이에요. CN이라는 친구는 n분의 3이랍니다. 그런데 항상 AN보다 BN이 더 크고요. CN이 더 크대요. 이걸 만족할 때 야, 리미트 BN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자,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없던 뭐가 생겨나 버려? 등호가 생겨나 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너도 알파로 수렴하고 너도 알파로 수렴한다면 사이에 깨있는 너도 영락없이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이게 이제 그래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AN은 n분의 1이니까 AN을 만약에 내가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게 AN이야. n분의 1. 그 다음에 n분의 3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좀 멀리 갈까? 오케이. 이제 이놈의 CN이 될 거야. BN이라는 I는 이 사이에 뭐한 끼어있는 I지 않겠습니까?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놀 수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 BN이 놀 수 있는데 결국에는 CN이 얼마로 가버리고 0으로 가버리고 AN도 결국에 0이 가니까 사이에 끼어있는 얘도 어쩔 수 없이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거지. 왜 샌드위치인지 알겠죠? 네. 오, 갑자기 서브웨이 말했네. 자, 됐니? 네. 오케이, 좋아요. 넘겨서 자, 같습니다. 문제에서는 AN의 극한값을 물어봤는데요. AN의 극한값을 보려면은 양변을 이거 가운데에 있는 항을 AN만 남겨줘야 될 것이고 AN만 남기니까 얘는 n제곱에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도 n제곱에 플러스 1이 돼요. 극한값이에요. 여기다 뭐를 붙입니까? 이제 리미트를 다 붙여요. 붙이면 이 친구가 수렴을 합니다. n제곱 플러스 1분의 9니까 얼마로 수렴하죠? 9로 수렴해. 이 친구도 수렴을 하죠. n제곱 플러스 1분의 9n의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니까 얼마로 수렴해? 9로. 그럼 사이에 끼는 너도 영락 없이 얼마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9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부분이네요. 어렵지 않아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만 나오는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를 이용한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가보면 이래요. 사인의 값은 얘들아,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요. 나 잡아봐라 사인이 이러고 있다고. 사인이 계속 막 변화가 일어나면서 막 플러스를 있다가 마이너스를 있다가 계속 변화 일어나면서 나 잡아봐라 헷갈리지 하고 있는데 얘가 뛰어놀아 봐야 부처님 손바닥 안, 아니 우리 손바닥 아니야. 아니 마이너스부터 1 아니야. 얘가 아무리 뛰어놀아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벗어나지 못해. 그 안에서. 근데 분모는 뭐가 되고 있니? 무한대가 되고 있어. 분모가 왕창 커지는데 분자 놀아봐야 마이너스부터 1까지. 너의 운명은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사인 n파이는 n세타는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양편에 뭐를 나누고 저걸 구하기 위해서 1 플러스 n 제곱 나누고 이렇게 양변을 부등식에서 나눌 때에는 주의해야 되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주의해야 돼. 다행히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막 나눠도 되겠네. 그치? 그리고 뭘 붙여줘 이제? 리미트를 붙여주면 이 값이 0이 되고 오른쪽에는 이 값도 0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너도 뭐가 된다?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했나요? 네. 네, 뿅뿅. 자, 여기도 가볼래요? 이것도 쉽죠? 근데 이거는 사실 객관식이나 할 때는 빨리빨리 푸는 게 나아. 코사인, 나 잡아봐라. 우후. 놀지만 너는 아무리 뛰어놀아 봐야 마이너스부터 얼마까지? 1까지. 근데 거기에 반해 분모는 오직의 큰 무한대. 얼마로 수렴? 0으로 수렴. 이해되니? 네. 좋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자, 연습 문제 네. 까지 하고 오늘 마쳐야 되겠는데. 네. 자, 오늘 우리 3시까지 수업인데 지우가 늦게 왔으니까 4시까지 할까요? 아니요. 지우만 4시간. 야. 아니 늦게가 아니라 다 늦게 왔잖아. 솔직히 다 늦게 왔잖아. 저희 11시부터 했었는데. 어? 야, 아니지. 그 간식 먹기 한 시간 늦어서 벗어났잖아. 뒤로 야 괜찮아. 애들 아직 안 왔을 거야. 하면서 더 먹고 천천히. 빨리 먹었어. 알겠습니다. 라면 먹었니? 네. 라면 어떡하냐. 라면 밥 뜨거운데. 먹어야겠어요. 자, 갈까요? 아니요.
네, 시카고. 아 그러면 공부를 더 합시다. 나 분명히 난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이 거부를 했어. 아니야, 가요. 자 보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의 값의 정수 부분을 an, 소수 부분을 b. 이거 엄청 중요한 거지. 자,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해. 네. 야, 어떻게 찾아 이거를 정수 부분을?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찾는 거야? 네? 뭔 소리야? 자, 기준을 잡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어떤 정수 사이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누구를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하냐면 얘 최고차만 가지고 생각하세요. 얘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얘만 있다고. 네. 그러면 루트를 씌웠으니까 얼마가 돼 얘는? 3n이 보다는 얘가 큰 수 맞아? 네. 3n보다 큰 수인 거 확실해. 그러면 여기보다 1 큰 수 더 큰 거 생각해. 3n 플러스 1도 생각해 이제. 3n 플러스 1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9n의 제곱에 플러스 6n의 플러스 1 맞아요? 네. 얘보다 크니? 네. 근데 보니까는 이제 한 칸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숫자 생각해.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숫자 가지고 하나씩 숫자를 넣어가는 거야. 3n 플러스 2를 제곱하면 뭐가 되지? 9n의 제곱에 플러스 3, 4, 12. 12n의 플러스 4니까 얘보다는 분명히 더 작지. 얘 11n이니까. 네. 맞잖아요? 네. 너보다는 작고 너보다는 크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아, 그렇게 해서 찾는 거야. 저기에 얘는 3n 플러스 1보다는 크고 3n 플러스 2보다는 작으니까 정수 부분 A에는 3n 플러스 얼마가 돼? 1이 돼요. 네. B에는 이렇게 돼요. 됐어요? 이제 이걸 그대로 이제 식에다가 쓰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무슨 11n 플러스 3 아니에요? 와, 눈썰미 뭐야? 위에도 그렇게 적혀. 어디? 아, 이야, 이거는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아, 역시. 네, 박수 받아 마땅합니다. 짝짝짝짝.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있는 식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 3n 플러스 1 플러스 n 곱하기 bn 루트 9n의 제곱 11n 플러스 3 마이너스 써보니까 3n의 제곱인가요? 네. 마이너스 n 나누기 n. 자, 이렇게 돼요 지금. 네. 복잡해. 괜찮아. 네. 자, 이렇게 쪼개서 살펴보면 이렇게 쪼개서 살펴봐야 됩니다. 둘 다 수렴하거든요. 네. n으로 일단은 분자 분모를 나누고 볼게요. 네. n으로 나눠버리면 3 플러스 n분의 1, 뭐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꼴 9n의 제곱에 플러스 11n의 마이너스 플러스 3 마이너스 3n의 그냥 이렇게 쓸게요. 플러스 1. 네. 그리고 이거는 무한대의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이 아이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정리해 줘야 돼. 네. 근데 얘를 9라는 친구가 있으면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3을 빼고 나서 볼 거야. 여기는 9분의 11에 그리고 이 아이는 네? 3분의 1이에요. 땡큐. 자, 그리고 얘를 완전 제곱식 바꾸면 n 플러스 이것의 절반 얼마? 18분의 11이 된다 이거죠. 됐나요? 네. 네, 그러면은 n은 당연히 다 빠지게 될 거고 3이라고 마이너스 3 빠지게 될 거고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얘도 사라지겠고 3 더하기 이거가 6분의 11 빼기 얼마? 1이 되니까 6분의 23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만 생각합니다.
네. 자, 숙제 내일까지거든요, 여러분들. 내일까지야. 여러분들은 고3입니다. K 고3. K 고3의 위력을 발휘해 주세요. 천천히 할 거야. 여기까지. 우와. 그래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거 개념 관리죠. 네, 개념 원리예요. 네. 뒤에 영상 좀 꺼주시겠습니까? 대머리도 이거 거예요. 네. 이거요?